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요. 세 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임명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를 이끌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4.15 총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자리일 것 같은데 네. 황교안 대표가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황 대표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요. 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제 어떤 경제 소신이나 이런 거를 밝힌 바가 있어서 네. 그 미래통합당의 어떤 바뀐 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에 가장 적합한 경제 전문가가 신 교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제 김종인 영입 문제가 있었는데 김종인 전 교수님도 상당히 그 개혁적인 성향을 그렇죠.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요? 이제 앞으로 4월 15일까지 계속 이제 정책이 공개가 될 텐데 어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아마 경천동지할 정말 그 미래통합당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네. 선언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를 주목해 주시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것이다. 정말 중산 서민층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40조 얘기를 또 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도 못하고 비례정당 문제가 터지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원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제 신세동 교수님 그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볼 건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인 IMF 버금가는 위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오늘 하루 5천 원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나온 게 뭐냐? 1차 비상경제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돈 좀 빌려줄게. 이자 조금 깎아줄게. 그렇죠. 아니면 세금 좀. 보증을 네, 해드릴 보증. 테니까 돈을 빌려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거 가지고는 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발표한 게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기업이라고 하기도 소상공인에게 네.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돈이 이제 얼마가 드냐 하니까 얼추 한 40조 정도 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료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좀 면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40조를 이제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면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 하기도 주식하기도 맞아요. 이 돈을 끌어다 쓰자. 이 돈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2.5% 금리를 드릴 테니 한 3년 또는 5년 동안 좀 빌려 쓰시자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코로나 국민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 국민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의 어떤 채권이다 이런 뜻으로 연리 2.5% 정도 주고 이것을 발행을 해서 그걸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이제 예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투자하려고 하면 2.5% 예금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그냥 맨입에 이거를 해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거래해주는 금융기관에게 한 0.5% 수수료를 들여서 전체 한 2.5에서 3% 범위 내에서 이율로 하면 40조가 아니라 저는 그 이상도 전 동원할 수 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구미나 울산이나 거제나 창원이나 목포가 지금 굉장히 수출 기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지를 현대화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40조가 아니라 한 100조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100조가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추진하겠다 이런 그래서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그렇죠. 이제 추후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을 위한 이제 대책이 40조 그렇군요. 코로나 국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조는 일단은 아주 정말 열악하고 영세한 네. 소상공업자들을 위한 1차 대책인 거고. 그렇습니다. 2차 대책, 3차 대책 나올 수 있다. 계속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나옵니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또 우리 정부 그 경제가 다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번 선거 진두지휘 하고 있고 종로 선거까지 치르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뭔가 하긴 좀 시간이 좀 모자르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옆에서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텐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또 승리해야 되는 거 입장 아닙니까? 혹시 파리 독일의 개선문 혹시 베를린에 못 보셨죠? 네, 저는 그냥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셨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 승리신이 있고 네, 앞에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4마리 있습니다. 4마리가요? 예. 그래서 모든 개선문 위에 있는 그 승리의 마차는 말이 4마리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4마리의 이제 그 말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골고루 끌어가는데 경제는 제가 맡고, 네. 그 다음에 정무적인 것은 이제 박형준 네. 맡고, 그 다음에 정치 부분은 이제 심재철 의원하고,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황교안 대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펼쳐내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역할 분담이 명확하시군요.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비례정당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로부터 공천 요구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의 박형준 교수 그리고 박진 전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해달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경솔했죠. 경솔했다. 네, 경솔했고, 네. 그런 내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이 비례대표에 넣는 거를 고려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수천 건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내용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실인데, 한 당의 대표가 되는 그리고 비례공천을 책임지는 분께서 섭섭하다고 이제 나중에 저는 사과했으니까 저는 그 문제는 끝났다고 보고요. 끝났다고 보고. 오늘 중으로 아마 그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비례 공천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시 해집는 게 왜냐하면 난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명단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네. 또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선대 본부장이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역할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전혀 얘기인가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섭섭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왜 박형준 위원장 교수님에 대해서만 공천해달라 그러고 우리 신 교수님 얘기는 안 합니까? 혹시 한 거 아닙니까? 제 사전에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나중에 우리가 집권을 하거나 이제 제 일당이 되면 국회개혁 꼭 필요합니다. 네. 국회의원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의 그 권한 내려놓기, 그다음에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따라서 아까 그 질문 제가 네네. 제가 아마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집 사람은 가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군요. 네, 하나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강종환님께서 신세동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에게 좋은 선거에서 이슈 파이팅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 선거 프레이즈나 선거 캐치프레이즈나 공격 방향, 경제 뭐 관련해서라든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어제 우리가 코로나 국채 40조 나왔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정부가 그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고 했고요. 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감면 이야기 어제 터뜨렸고요. 네. 건강보험료하고 전기수도료 감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선거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부담이 실제로 덜어지는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어저께 제안하고 오늘 수용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는 보람을 느끼고요. 오늘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40대 그 교육을 위한 대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와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국민들이 환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콘텐츠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자회견하면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비례대표 공천이 누구냐 뭐 맞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국민들은요. 그게 관심 있을지 몰라도 비용 부담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게 더 그렇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 살아있는 정책을 낼 거니까 다른 분 좀 보지 마시고 신 교수의 입을 조금 4월 15일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우리 국민들의 보탬이 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 네. 국회가 이기고 말고 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수용하는 능력,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처참한 경제 상황이다. 경제 위기 상황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우리 경제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수출이 1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출 실적이 네.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이면은 와. 시간 나시면요. 구미 창원을 한번 가보세요. 공장이요. 가동률이 50%대입니다. 공장이 전부 잡초가 우거졌거든요. 네. 이게 서울에서 계속해서 TV만 보시고 게임만 하시니까 우리 경제가 특히 남해안 일대 지역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모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처참한 경제 재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걸 빨리 되살려야 되고 네. 정치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사는 정책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이거 발표를 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크다란 발전이라고 봐서.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전에 그 뭐 추경 예산도 그렇지만은 예산 우리가 만들 때 야당에서 너무 반대해가지고 다 깎아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과거에 뭐 새누리당인가요? 과거에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그랬죠. 그 당 이야기일 겁니다. 아, 미래통합당은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로건이 경제 대전환인데. 네.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의 등을 떠밀어서 국민이 바라는 쪽으로 정책을 내놔라. 이걸 미래적으로 지향적으로 떠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서 자꾸 미래통합당을 과거의 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을 어제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40조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2탄, 3탄 나올 거니까 국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좀 성원을 부탁드리는 거죠. 자유한국당 때 얘기니까 미래통합당은 조금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갈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장들하고 정치인들이요.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국가 부채 비율이 40%인데 이 정도면은 건전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야당에서 또 이거 포퓰리즘이다. 괜히 선거 앞두고 돈 풀어가지고 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돈을 푸는 게 아니죠. 예. 왜 아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지금 부동자금이 많잖아요. 네. 부동자금을 끌어다가 돌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껏 금융정책이라는 게요. 이번에 금융안전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존 금융기관을 위한 그들이 덕을 보는 제도예요. 네. 우리는요. 그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끌어다가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끌어다 대는 직접 금융을 하자는 거거든요. 돈 네. 푸는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고 네, 있는 그러니까 거는. 돈 푸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국채 발행이 돈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 푸는 거 아니고요. 그동안 부동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자금을 끌어다가 윈윈 네. 그런 정략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사실 물론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때에 네. 이렇게 자꾸 돈 발행하고 국채 발행하면 국가 빚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막 선취성으로 늘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좀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국가 채무 비율이 40%냐 50%냐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계산이 있어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걸 국채로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40%가 50%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데 쓰인다면 네.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서 엉뚱한 사람이 재미를 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정부들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실은 남 좋은 일만 해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동안의 어떤 국채 발행은 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우리 대중, 서민, 우리 자영업자가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런 이야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막 앞으로 희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많이 같습니다. 가져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말씀 나눴습니다.